안녕하세요. 곧 부록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저에게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는 증거 같아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김치 공장을 크게 했는데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고 덕분에 부모님께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만난 남편까지 정말 순탄한 삶이었고 다정한 남편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남들은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여 힘든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 전 시어머니 복까지 있는지 늘 저를 생각해주는 시어머니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저희 아빠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네.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딸 결혼시킨 거라니까. 나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아빠. 사이가 든든하지? 옆에서 아빠 힘도 되어주고 나랑 이 사람이랑 더 잘할게. 그래서 우리 공장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빠 평생 소원이었잖아. 너무 걱정 마세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깐요.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군 회사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신데 이렇게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든든해요. 저야말로 제일 잘한 일이 이 사람이랑 결혼한 일이라니까요. 믿고 맡겨주세요. 아빠가 아들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서야 아들 하나 생겼으니 아빠 소원 성취하셨죠? 내가 다 기쁘네. 그럼 소원 성취했지. 이서방이랑 너랑 잘 살면 더할 나위 없어. 혹시라도 회사 일 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에이, 힘들 거라고 있나요? 제 회사처럼 일할 건데 힘내서 일해야죠. 아버님도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을 하고 사이가 생기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 아빠가 저렇게 기뻐하니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결혼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기분이 참 좋았어요. 계속 순탄하고 행복할 것만 같은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외부 거래처 일정 때문에 미팅을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은 어떤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손발이 떨리던지 집에 와 남편에게 말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다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었어요. 너무 확고하게 아니라고 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아까 나 외부 미팅 갔는데 자기 봤다? 웬 여자랑 다정하게 앉아있던데? 누가 보면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테이블 위에서 손도 마주잡고 내가 이상한 거야? 말해봐.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눈 한 번 감고 용서해줄 의향도 있어. 뭐? 여자? 아,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걘 동창이야. 알잖아. 대학교 학과가 여자 동기들이 많았다고. 너무 막역한 사이니까 손 잡는 것도 그냥 남자 손 잡는 것 같아. 진짜 아무 뜻 없어. 나 몰라?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진짜 너무 같다. 거짓말 치지 마.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거짓말하는 게 더 싫으니까 사람 바보 되는 것 같잖아.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바람을 피고. 당신같이 똑똑하고 예쁜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나 진짜 못 믿어?
이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섭섭하다. 내 말을 믿어야지. 왜 오해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 너한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아니라고 잡았더니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의심은 들었지만 사실 그 외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하였고, 이 일로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남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믿으려고 했었어요.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일부러라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도 아니라고 해주길 바랐었거든요. 아유, 넌 그런 거 보고 오해하고 그러니? 절대 아니야. 우리 민재 몰라? 그러래 아니잖아. 동창이랑 워낙 막역하니까 그랬나 본데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이제 유부남인데 아무리 동창이라도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야. 기분 풀어. 정말 아니라는 거죠? 저 어머님이랑 민재 씨 믿어요. 만약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아유, 그렇다니까. 섭섭하다 얘. 우리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니? 네가 오해한 건 알겠는데 믿어줘. 그게 부부지. 부부란 자고로 서로 믿어주는 게 부부란다. 미영이 너 속상한 건 알겠는데 민재도 정말 억울하니까 좀 이해해줘. 부탁이야. 시어머니는 섭섭하다고까지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몰라도 시어머니까지 정말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겠다 생각했거든요. 미련하게도 더 알아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은 결국 바람을 피우는 게 맞았고, 결국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바람을 핀 사실도 용서가 안 되지만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절 속일 줄은 상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끝을 내기로 결심했죠. 이혼하자. 바람 못 참아.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당신이랑 어머님까지 날 이렇게 기만해? 나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걔가 하도 쫓아다녀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왜 남자들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봐주면 안 될까? 나 너밖에 없는 거 제일 잘 알잖아. 이혼 못해. 용서해줘. 얘야,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널 속인 건 잘못했다만 네가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 거란다. 내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날 봐서라도 제발 용서했으면 한다. 어머님도 이제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해. 놔줄게. 어머님도 차라리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 허락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주실 정도인데 제가 빠질게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싹싹 빌었고, 전 그럼에도 거짓말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 이혼을 결심한 순간 친정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때 가장 힘이 된 건 남편이었죠. 바쁜 와중에 아빠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혼을 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님은 내 아버지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내가 간호해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가뜩이나 바쁜데.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 아빠 생각하는지 몰랐어. 덕분에 아빠 없는 빈자리 회사 일도 할 수 있고 너무 고맙다. 그럼 완전 내 아버지라니까.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늘 아빠 같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나도 그때 정신 나갔었나 봐. 당신 옆엔 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더 잘할게.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마지막으로 당신 말 믿을게. 그러니까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줘.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 안 해. 전 남편을 용서했고 결국 저흰 다시 같이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간호 덕분인지 아빠도 점차 몸을 쾌차하여 건강을 되찾으셨죠. 아빠는 병중에 있을 때 남편의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는지 회사 사원에서 단번에 회사의 주요 자리에 남편을 배치시켰습니다. 남편도 회사의 중심 인물이 되자 더욱더 회사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헌신적으로 날 간호한 거 정말 고맙네. 우리 딸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 원래도 자네한테 자리 하나 주려고 했지만 좀 빨리 준 거야. 회사 사람들 눈치 보여서 언제쯤 이 자리에 앉히나 했는데 중요 자리에 앉은 만큼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네. 언젠가 미영이랑 같이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거 아닌가. 자네랑 미영이만 믿을 거야, 나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우러나서 간호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 사람이랑 회사 일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내가 더 감동이야.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입지를 다져가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고 평사원일 때보다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회사가 바쁜 일정이라는 걸 저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바쁘고 항상 늦게 들어온다는 걸 저조차도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돈어른을 생각하는지. 미영이 너 시집 잘 왔지? 솔직히 장인어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저도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걸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그만큼 더 잘해야죠. 걱정 마세요. 꼭 그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가 잘한다니까 다행이지 뭐야. 그때 그 일은 이렇게 네가 이해하고 용서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사실 네가 헤어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우리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님. 그때 일 솔직히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그래도 민재 씨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으니까요. 고맙다. 내가 민지한테도 앞으로 더 잘하라고 했으니까 너 속 썩이거나 마음 쓰이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간혹 남편이 외도한 일이 떠올랐지만 남편은 충분히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써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웬 여성이 대뜸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만남을 요구하며
본인을 만나면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외도녀였지요. 김민재 씨 와이프 되시죠? 저 민재 동창이에요. 좀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민재 씨랑 만나던 사람인가요? 아, 정말 뻔뻔하네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만나야 하죠? 안 나오면 후회할걸요. 제가 민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 카페에서 만나요. 안 나오면 후회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뻔뻔하니 유부남을 만난 거겠지. 내가 왜 나가야 하며 당신 얼굴을 왜 만나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도 심사숙고해서 전화드린 거고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시간 좀 내서 저 좀 만나줘요. 저에게 전화를 건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 외도를 했었던 상대였고 그 여자는 뻔뻔하게 저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더라고요. 만날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 얘기나 들어보자 싶어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답니다. 유부남을 꼬신 여자면 뭔 짓이라도 못할까 싶어 그 여자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의구심이 들긴 하였죠. 본론부터 말할게요. 민재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행동이 진심 같아요? 착각하지 마요. 민재 아직도 저 사랑해요. 저흰 대학교 CC였고 당신 돈 때문에 민재가 결혼한 거야.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러나줘요. 무슨 헛소리를 신박하게 할까 해서 나왔더니 진부하네 정말. 이봐요, 정신 차려. 가정 있는 남자 꼬여내서 바람 저질렀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당당하게 이혼을 해달라니.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안 만나주니까 나까지 만나러 온 거야? 착각하나 본데 민재가 나랑 안 만난다는 증거 있어요? 참 순진하네. 이러니까 민재 꼬심에 넘어가서 사는 건가? 우리 꽤 깊은 사이예요. 학창 시절부터 유명한. 민재 어머니가 반대해서 결혼은 못했지만 민재는 나 절대 못 잊어. 알아? 됐고 당신 말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인생 루저 얘기 구구절절 뭐하러 듣고 있겠어? 시간 있음 정신 차리고 교양 좀 쌓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후회할 텐데. 내가 기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멀쩡히 벗어날 기회. 정말 어리석네. 바람 피운 남편을 믿다니. 하긴 이렇게 어리석으니 민재가 속일만 하지.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새겨 들어요. 입 다물어.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하는 말 진실같이 느껴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와서 충고질이야? 양심 없게. 전 이 말을 끝으로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손발이 너무 떨리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믿기로 했지만 막상 남편이 외도했던 여자를 만나니 평정심을 되찾기란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남편에게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말 자체가 내심 마음에 걸리고 찝찝했지만 저 여자가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순 없었어요. 전 이제 남편을 믿기로 했으니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시어머님과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 여자는 정신 이상자라고 했어요. 오늘 당신이 바람 피운 여자 만났어. 본인한테 돌아갈 거라고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당신이 자기 절대 못 잊는다면서. 아, 걔 진짜 돌았네. 학교 다닐 때부터
나 따라다니던 애야. 그래서 나도 뭐에 씌웠었는지 몇 번 만났던 거고, 워낙 날 쫓아다녔었으니까. 이제 하다하다 자기한테까지 연락할 줄이야. 엄청 정신 이상자라니까. 이제 내가 안 만나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어머나, 걔가 돌았다니? 아주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구나. 미영아, 너 그 말 듣고 흔들리면 걔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야. 걔가 원하는 게 너 이혼하는 건데 우리 민재가 안 만나주니까 널 흔들어서 이혼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아주 나쁜 것이야. 정말 그게 다죠? 아무리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지만 뭔가 당당하게 있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찝찝해. 원래 그렇게 비정상적인 애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걔가 하는 말 믿지 마. 나도 걔랑 잠시 만난 나 자신을 원망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길이 날뛰니 정말 질적으로 안 좋은 여자인가 싶었고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워낙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같은 회사로서 남편의 일정을 다 아는지라 절대 허튼 짓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보다 남편을 더 신뢰하였고 전 그렇게 애써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지내려고 했어요. 문득문득 생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를 위해 희생한 남편이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뇌경색을 투병해 했던 아빠는 이제 회사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셨고 저와 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건강상 문제도 있었고 그 누구보다 사위와 저를 믿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셨어요. 이제 내가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있어서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서방도 그렇고 너도 곧잘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희만 괜찮다면 당장이라도 물러나려고 해. 에이, 아빠. 아빠가 더 이끌어 나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직은 아빠가 더 이끌어 나가야지. 난 아빠한테 더 배우고 싶어. 우린 아직 한참 모자라지. 아빠가 뒤에서 지키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거지. 만약 아빠가 안 계시면 이렇게 꾸려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말 마세요. 10년이 뭐야. 20년도 거뜬하니까 물러난다는 말 하지 마. 장인어른 건강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먹으셨을 때 물러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타이밍도 딱이야. 이제 한적한 정원에서 노후를 생각하면서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장인어른 제 생각 어떨까요? 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영이는 조금 두렵나 봐요. 여보,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버님 쉬시게 하자. 그건 너무 이르지. 아빠 이제 막 한갑 넘으셨는데 이름까지 거뜬하셔. 아빠, 이 문제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봐요. 당신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은 이른 것 같아.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아빠 퇴임은 나중에 생각해. 네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빠가 한 번 더 고려해 볼게. 그래도 이서방이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아빠와 바로 좋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아빠는 한참이나 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아쉽다는 듯이 절 쳐다봤고
아빠도 그럼 조금 더 생각을 가지자고 하셨죠. 그렇게 그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남편은 이 문제에 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어요. 아버님 퇴임하시는 거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당신도 있으니 아버님이 마음 편히 퇴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손뼉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해. 평생을 일궈온 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끝을 내겠어. 난 아빠가 아직도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건강상 무리 안 가게 말이야. 당신 말대로 당신도 있고 나도 있는데 굳이 퇴임하면서 노후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직은. 그래도 이제는 젊은 피가 우선인데 아마 회사 사람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나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고 끈기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 아버님이 사람 잘 보시잖아. 괜히 물러나신다고 하겠어?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평생 일건 회사니까 그런 거야. 당신도 조금 이해해 주길 바랄게. 이상하게 아빠 퇴임에 집착하는 남편이었고, 그때까지도 아빠 내경색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니 건강이 걱정되어 그러나 보다 싶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출장을 다녀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제가 더 오래 일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아빠 옆에서 발로 뛰고 경영에 더 참여했기 때문에 상급자인 위치였습니다.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출장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늘 가던 출장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외국에 출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일개 직원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 계약건이라 당신이 직접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큰 계약이면 내가 가야지. 알겠어. 근데 추석 연휴라서 어머님 속상하시겠네.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인데 내가 빠져서. 엄마도 일 때문에 자기가 빠지는 건데 당연히 이해하시겠지. 너무 염려 마. 내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조심히 다녀와. 이번 계약 중요한 거니까 일 잘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엄마가 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놓으실 거야. 나도 좀 도와드리고 해야 하는데 죄송하네. 일 핑계로 매번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어. 잘 다녀올게. 추석 연휴 전 그렇게 출장을 떠났고 한참 짐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다른 사람과 가방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곳에 계약서와 중요 문서들이 다 있는 터라 맨몸으로 출장을 가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전 출장을 연기시키고 차라리 연휴니까 시댁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가 연휴에 방문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도 있었고요. 공항에서 터덜터덜 시댁에 도착했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바람에 그냥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저에 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던 두 모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출장을 일부러 연휴로 잡았구나 싶었고 이제 남편이 했던 얘기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송편, 집에 가서 애미 꼭 먹여라. 어차피 너네 장인도 너한테 회사 물려줄 거라며. 그러면 물려주자마자 닉게 되는 거야. 번거롭게 이혼이니 뭐니 할 것도 없고 이 송편 어미 먹이면 위자료 굳는 거야. 걔가 태음인이지? 태음인한테 아주 독이 되는 약재를 섞어 넣은 거다.
그럼 이혼할 필요도 없이 병원에 넣은 다음에 네가 회사를 꿀꺽 가면 돼. 장인도 뭐라 할 수 있겠니? 뒷딸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한테 의지해서 회사를 물려주는 거지. 이제 우리 아들 인생 피는 거라고. 와, 엄마 진짜 똑똑한데? 이 사람 오자마자 먹여봐야겠네. 아마 엄마가 한 거라고 하면 의심도 안 하고 먹을 테니까. 그러게, 진작 조용히 아버님이 물려주려고 하실 때 물려받았으면 좀 좋아? 괜히 아버님한테 안 된다고 하긴 하고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때도 내 뒤를 왜 쫓아가지고 외도니 뭐니 왜 밝혀내냐고. 아유, 진절머리나. 얼른 없애버리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다 네 세상이 될 거니까. 아주 독한 기집애야. 어련히 신랑을 믿어줬음 이사달 안 났지. 인천공항에서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추석 연휴 출장 대신 시댁에 깜짝 가는데 시어머니의 저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머리 회전을 하였죠. 조금 심호흡을 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기색을 하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름 돋게 그 약재가 든 송편들을 저보고 먹어보라며 재촉을 하였어요. 아주 날 보내려 작정을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몸속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출장 간다더니 웬일로? 아, 그래, 잘 왔다.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만든 건데 너 송편 좋아하잖니? 안 그래도 너 주려고 민지한테 이거 바리바리 싸가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먹는 게 낫지. 얼른 와서 먹어보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건 그렇고 송편 좀 먹어봐. 자초지종은 먹으면서 천천히 들을게. 엄마가 너 주려고 많이 만들었대. 사정이 있었어. 아, 그래? 어머님, 포크 좀 가져다 주실래요? 아, 자기는 손 좀 씻고 와. 손에 뭐가 많이 묻었네. 와, 정말 맛있겠다. 어머, 제 것만 따로 담아 놓으셨네요. 역시 어머님 깔끔하다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와, 맛나 보인다. 제가 어머님과 남편에게 자리를 떠달라고 부탁을 하자 두 모자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전 그 사이를 틈타 두 모자 몰래 가족들 송편과 섞어놨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과 송편을 나눠 먹었죠. 그리고 그 섞인 송편을 먹은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답니다. 섞어놓은 송편을 먹자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남편이 쓰러지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먼저 쳐다보았고 그 후에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얼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어요. 에구머니나,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얘, 눈 좀 떠봐라. 아유, 이게 어찌된 일이야? 갑작스럽게. 아, 구급차 좀 불러라. 우리 아들 큰일 나겠다. 뭘 꿈을 대고 있어? 당장 부르라니까. 우리 민재 큰일 난단 말이야. 아우, 핸드폰 어디 있니? 내가 불러야지. 답답해서야 원. 민재 씨도 태음인인 거죠? 못 먹을 걸 먹었나 보네. 체질에 안 맞는 약재라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죠. 뭐라고 하나. 너무 갑자기 쓰러져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도 태음인인데 나도 이렇게 됐으려나? 좀 무섭네요. 뭐야? 우리 민재가 네가 먹을 송편을 먹었단 말이냐? 그럴 순 없어. 어떻게 우리 민재가
그 약재 같은 걸 먹어? 네가 먹어야지. 네가 우리 민재가 먹은 송편을 네가 먹었어야 한단 말이야. 아유, 우리 민재 어쩜 좋아. 민재야. 시어머니는 그 송편을 먹었다는 남편에게 놀랐는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전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위세척 및 수액 치료를 통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약재를 잘못 먹어 간이 다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간 이식까지도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하는 의사 판단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제가 보고 들은 걸 토대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시어머니는 실토를 했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듣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 만나는 애가 임신을 했다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내 손주는 지켜야 하고 우리 애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니 냉전 한 푼 못 건지고 위자료까지 줘가면서 이혼해야 하는데 달리 어떨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인 되는 분이 회사까지 물려준다고 하니 얘만 없으면 회사가 온전히 우리 아들 찾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돌았네. 당신 아들 하나 행복하자고 나 없애고 우리 아빠 회사 뺏어오고 이기적인 할망구 같으니라고. 합의 없어. 선처도 없을 거고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놔. 그리고 임신? 아무 사이 아니라더니 임신까지 시키고 아주 파란만장하다. 어미야,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어쨌든 너는 그 송편 안 먹었잖니? 우리 아들이 대신 먹었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한 발자국만 늦게 도착했어도 그 송편은 내 입으로 들어갔겠지. 이 벼락 맞을 여편네야. 절대 용서 안 해. 두 모자. 제발 내가 그대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돌릴 거야. 내가 이렇게 반성하니까 한 번만 봐줘. 부탁한다. 부탁은 우호적인 관계일 때나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을 봐줘? 콩밥 좋아하잖아. 당신 콩밥 실컷 먹어봐 어디. 전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100%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게는 형사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징역을 받게 되었고 잘못된 아들 사랑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것이에요.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조차도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이 다 아빠와 저의 환심을 사고 회사를 꿀꺽 차지하려는 욕심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인간 이하의 족속들이 분명했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바로 옆에 있을 줄이야. 그러게요. 제가 사람 잘못 본 거죠. 죄송해요. 결혼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잘해주는 모습만 철석같이 믿고. 그때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하늘이 도왔다 정말. 네 잘못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으면 된 거야. 전 그렇게 아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더불어 악착같이 회사 일에만 매진한 결과 연매출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저에게 상처를 준 두모자 또한 남편은 아직도 병원을 다니며 간 회복에 힘쓰고 있고 시어머니는 감옥에 계세요.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는 온전치 못한 남편의 아이를 낳아 본인이 벌어서 남편을 간호하고 있다고 했죠. 그마저도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는 몸이 되니 매일 투정에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남아있던 그나마 남편과 친했던 직원이 해준 얘기랍니다. 사실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 이후엔 더 이상의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이 최고의 권선징악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믿어준 사람 뒤통수를 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던 두 모자의 최후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떠셨나요? 전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꿈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두 모자에게 벗어나고 지금은 행복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 자신 빼고는 완벽한 내 편은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었는데 시모의 잘못된 행동과 그걸 또 감싸고 있는 남편 때문에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화를 키운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아이들을 방에서 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들어왔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자면 될 것을 잘 자고 있는 애들 다 깨게 상당히 요란하게 들어오길래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한 소리 하려는 순간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네요. 불이 꺼진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빔밥이 돼 있었고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낸 여자의 한마디에 너무 놀라 거실불을 켜고 말았네요. 그와 동시에 저랑 눈이 마주친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놀랐고 곧장 현관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남편이 어딜 가냐면서 여자를 계속 붙잡으려 하길래 제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네요. 이미 제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 듯 보였고 팔을 계속 뿌리치려 하는 여자는 저를 보면서 죄송하다며 술 마시러 온 손님인데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하길래 따라왔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대로 뻗어서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게 되었죠.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힘겹게 몸을 일으켰고 곧바로 그 자리에다 오바이트를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가버린 남편의 행동에 정말 질려버렸고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남편은 전날 마신 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 듯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증까지 나는지 물 좀 달라며 손짓을 하고 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지 남편은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을 달라고 요청했네요. 아, 선혜야, 내가 물 좀 달라고 했잖아. 가서 두통약 좀 사와라. 내가 어제 팁 많이 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전날에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내 말이 안 들려? 물 좀 달라니까. 오늘은 그냥 회사 출근하지 말고 하루 쉬어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욕만 먹게 생겼네. 선혜? 아, 좀 전에 집에 들어온 여자 이름이 선혜였구나? 당신이 이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는데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자연스럽네.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가 봐. 집에까지 데려올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혼자 있으니까 들어와도 된다고? 술을 얼마나 퍼먹었길래 집에 마누라랑 애들이 있는 것도 까먹은 거야? 아직도 술이 덜 깨서 상황 파악이 안 돼? 정신 좀 번쩍 들게 만들어줄까? 당신이 원하는 찬물 많이 퍼먹어라. 이 정신 나간 놈아. 남편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두통약이랑 물을 찾다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자 눈을 번쩍 뜨며 고개를 들었고 자기가 왜 집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사정없이 찬물을 부어버린 뒤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를 당장 치우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남편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그제서야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네요. 하지만 전날에 저에게 보였던 남편의 행동들은 이미 용서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 몰래 술집에서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놀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런 이중적인 성향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온몸에 소름과 배신감으로 가득해져 버려 그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정말 실수했어. 미안해. 당신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술 먹고 그런 거니 제발 이해 좀 해줘.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해달라고? 술 먹으면 가정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 여자나 데려와서 현관문 앞에서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춰도 된다는 거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내가 술 먹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왜 말을 못해? 당신도 내가 그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정말 실수였다니까. 나는 조금도 기억이 안 나.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딱 한잔 한다는 게 2차까지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금방 취하더라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선혜라는 여자의 이름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던데? 한두 번 만난 사이가 아닌가 봐. 어제 마신 술집이 어딘지 나한테 똑바로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당신 핸드폰 좀 줘봐.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한테 핸드폰 보여준 적 없잖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어. 10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었는데 오늘 보인 행동에서 그동안 나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겠네. 아무리 사람이 쓰레기라고 해도 애들이 방에서 자고 있는데 술집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이 이렇게 사는 거 알고는 있니?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할 말이 없다.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일단 진정부터 좀 하자. 우리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고 잘 살아왔었잖아. 내가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가정에 소홀했던 적이 있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이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난 뼈도 못 추린다고. 그걸 아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 감당하지 못할 짓을 왜 벌이냐고. 일단 애들 깰 시간 됐으니까 당신이 바닥에 쏟아낸 오바이트 전부 다 처리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해. 내 10년 인생 당신 때문에 전부 다 망쳐버렸으니까 책임질 각오하고. 나는 이미 이혼 결정했고 변할 마음 조금도 없어. 우린 이제 끝이야, 이 나쁜 놈아.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술 먹고 보인 남편의 행동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전부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선혜라는 그 여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선 묵묵히 자기가 바닥에 실수한 걸 치우고 있었고 남편이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방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밖으로 나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이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하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며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회복시킬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야. 무엇을 하던 의심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거 내가 전부 다 들어줄게. 나는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나는 당신이랑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원치 않아. 그럼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행동에 대해 뭘 해줄 수 있는지 말해봐.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할게. 정말 진심으로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면 모든 걸 다 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받은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받을 정신적인 충격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해선 안 될 거야. 뭘 원하는데 말만 해. 다 들어줄 테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들어줄게.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래? 그럼 당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잘못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서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명의 나한테 옮겨줘. 그리고 당신이 쥐고 있는 경제권도 나한테 넘겨주길 바래. 그래야 당신이랑 이혼을 해도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뭐? 각서는 이해하겠는데 경제권이랑 이 집까지 당신 명의로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꼭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대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아버님한테 얘기하고 당신이랑 이혼하면 되는 거네. 누가 더 잃을 게 많을 것 같아? 그리고 각서 쓸 때 당신이 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행동들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저지를 시 아이들 얼굴도 안 보겠다는 것까지 추가해. 남편의 얼굴은 노랗게 떠버렸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저는 이미 이혼을 각오하고 꺼낸 조건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제가 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를 떼러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던 조건을 수락하더니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잘못을 전부 적은 다음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시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은 제 소유가 되었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남편의 경제권 또한 저에게 넘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풀이 많이 죽은 듯 축 처진 어깨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게 최선이었고 2번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제가 받은 상처는 평생 따라가겠지만 남편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면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10년간 함께하면서 저를 얼마나 속이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남편의 경제권까지 저에게 넘어오게 되었으니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저를 힘들게 만들었네요. 남편이 조용히 제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인해 집에 며칠 정도 머무르시다가 가신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부모님의 상황을 설명드린 다음 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기로 하셨죠. 2분 다 시골에서 밭일을 하시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 엄마는 허리가 거의 굽으셨고 아빠는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걸으실 수 없는 상태셨죠.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입원비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으셔서 저희가 병원비를 내드린다 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님의 생활에 많은 지장이 생기셨는지 이번에는 며칠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길 원하셨네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의 건강 문제에 걱정을 많이 했고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신 부모님께선 다음 달에 다시 오라는 의사의 말에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는 동안 아이들도 돌봐야 돼서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모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오셨길래 급하게 물건을 건네받은 뒤 인사를 드렸는데 시모가 엉망인 집안꼴을 보시더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제가 미련해서 남편의 집을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마디 하셨네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숙소에서 주무신다는 거 자식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쓰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딱 하루 재워드렸는데 애들도 봐야 하고 저희 부모님이랑 남편도 챙겨야 하다 보니 집안 관리에 좀 소홀했던 것뿐이에요. 어머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집안 더러워지는 꼴을 못 보는데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 아이들 낮잠 잘 때 정리하려 했던 거예요. 미리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이런 모습 안 보여드렸죠.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해야지. 네가 내 앞에서만 깔끔 떨고 안 볼 때는 집안을 거지 소굴로 만들어 놓고 사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내 아들 요즘 얼굴이 반쪽이 돼서 기력이 허해진 것 같아 몸보신 좀 시키려고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만들어 왔는데 집안 꼴을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네가 워낙 기가 세니까 내 아들이 기가 죽어서 허리를 못 펴고 사는 거야. 스트레스 좀 주지 말고 집에 왔을 때만큼이라도 푹 쉬어야 하는데 집안 꼴이 이 모양이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었겠니?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10년 사이에 살이 쏙 빠져서 얼굴이 반쪽이나 됐잖아.
결혼한 다른 남자들 보면 결혼 후에는 마누라가 뒤에서 잘 챙겨줘서 얼굴에 살도 많이 붙는다는데 어찌된 게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삼길래 애가 살이 점점 빠지는 거야?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거다. 여자는 자고로 얼굴만 이쁘고 남편한테 충성하면서 음식만 잘하면 되는 건데 너는 써먹지도 못하는 대학 좀 나왔다고?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잖아? 나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데 네가 딱 그래.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전부 다 참견하잖아? 너만 잘난 것도 아닌데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행동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괜히 살이 빠졌겠어? 마음 같아선 바로 이혼시키고 싶은데 어쩌다가 우리 집안이 너 하나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모르겠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없니? 어머님, 저희 집에 왜 오신 거예요? 저한테 스트레스 풀려고 오셨나요? 왜 들어오시자마자 화부터 내세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 지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제가 대학 나왔다고 가르치려 든다고요? 여태껏 어머니 며느리로 살면서 1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제가 불만 꺼내놓은 적이 있었나요? 시키는 거 묵묵히 해왔고 단 한 번도 토를 단 적도 없이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려고 온갖 노력은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마음을 열어주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어머님이 저번에도 저한테 해결 안 되는 문제거리들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 뿐이었고 그이도 고민거리들을 저에게 털어놨을 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언해 준 것 뿐인데 그런 모습이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가르치려 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럴 거면 아예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가실 수도 있는 거지. 꼭 그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머님은 지금 연락 한 통 주지 않으신 채로 무작정 찾아오셨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일일이 따지고 싶진 않지만 저희 부모님이 며칠 머물다 가셨다고 이 집이 그이 건데 거지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정말 너무 서운하네요. 그이가 살이 빠진 건 저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행실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몸이 반쪽이 된 거였겠죠. 어머님이 모르시는 일들이 많다고요. 모르긴 뭘 몰라? 딱 보면 네가 내 아들 잡고 사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한 말에 불만이 많다는 거지? 우리들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며 살 거니?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 너를 내치고 그 자리에 새색시를 들이는 게 평생 소원이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너였는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둘의 결혼 뜯어 말렸을 거야. 당장 집이나 치워라. 어머님 볼일 다 보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계속 옆에서 잔소리 하시면 제가 어떻게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방에 애들 좀 봐주시던지요. 이것 봐라. 너 지금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니? 이젠 아주 시엠이랑 맘먹으려 드네. 얘, 너랑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너 닮은 손주도 꼴 보기 싫으니까 전부 다 데리고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한마디 하면 아주 10마디를 하네. 그냥 내 하면 될 것을 꼭 그렇게 주둥이를 털어야 속이 편하니? 뭘 그렇게 노려봐?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나뿐인 며느리가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아들 손자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손녀만 둘이고 셋째는 봐야 하지 않겠냐고 부탁해도 더 이상 자식은 만들지 않겠다고 실망만 안겨주는 그런 며느리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장 짐 싸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 오면 내가 알아서 잘 설명할 테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제가 왜 이 집을 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나가시려면 어머님이나 나가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이혼, 저는 뭐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요? 시모는 제가 얼굴을 붉히며 대들기 시작하자 어른한테 대들었다고 더 크게 화를 내며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셨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에선 이미 수차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지만 불이익이 생기실까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시모는 저를 노려보시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구시냐며 현관문을 열었는데 처음 본 여자가 저와 시모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 여자를 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 여자가 배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여자의 말에 시모도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시면서 재차 확인을 했고 처음 본 여자는 남편의 이름을 말하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만나온 사이인데 임신을 했다고 고백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 수소문 끝에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며 저와 시모는 남편과 어떤 관계냐고 물어보았네요. 그러니까 그쪽 뱃속에 지금 내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이냐고요? 내 아들은 이런 생각 없는 짓을 저지를 놈이 아닌데. 제가 쓸데없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곧 출산이 임박했는데 영태 씨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연락이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힘들게 찾아다녔어요. 혹시 영태 씨 어머님 되세요? 저는 영태 씨랑 서로 연애하면서 만난 지 2년 정도 된 연인 사이예요. 여기에서 가족분들이 함께 사시나 봐요? 어머, 그럼 저분이 제 형님 되시겠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어머님을 이렇게 뵙고 싶진 않았는데 보시다시피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요. 저기요, 지금 그이랑 2년을 연애했다고요? 아직 감이 안 오시나 본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그이랑 제가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 집이에요. 막말로 그쪽이 첩이 되는 거고 제가 본처라고요. 저기 보세요. 걸려있는 액자 보이죠? 한마디로 그쪽은 그 나쁜 놈한테 이용만 당한 거고 저한테는 그쪽이 상간녀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 들어오신 격인 거죠. 임신까지 시켜놓고 그런 추악한 사실을 지금까지 나한테 숨긴 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방금 보셨죠? 저 때문에 살이 빠진 거라고요? 이쪽 저쪽 들쑤시고 다니느라 살이 쏙 빠진 거네요. 그 나쁜 놈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아세요? 저희 집에 찾아온 여자는 제가 본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눈물을 흘렸고 남편을 총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짓에 속아 이용만 당했던 거였네요. 남편은 저 몰래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며 저한테 걸리지 않게 철저하게 모든 걸 숨기며 살아왔던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난 저는 시모에게 남편이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얼마 전에 남편이 외간 여자를 집으로 들여와 한바탕 했었다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 집의 명의가 바뀌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모는 각서를 보며 손을 부르르 떨었고 저는 집에 있는 남편의 물건을 전부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외도녀에게 더 이상 남편은 쓸모가 없으니 가져가서 국을 끓여 먹던 지지고 볶던 알아서 하라고 외도녀에게 남편의 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저를 보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그 여자는 뱃속에 아이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용서가 되지 않았네요. 조만간 법적으로 해결할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외도녀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시모는 넋이 나간 채로 각서만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좀 전의 상황을 전부 다 알려주었습니다.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저와 시모가 알게 되면서 남편의 발등에 불이 붙어버렸고 급하게 집으로 달려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진짜 딱 한 번 실수였어. 아주 잠깐 만났었는데 그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게 될 줄 몰랐다고. 이 사실을 당신한테 알리면 나를 내칠 것 같아서 각서를 쓸 때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임신이 됐다고 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겠어? 이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이게 지금 용서로 될 문제라고 생각해?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라고? 다른 여자랑 잠깐 즐긴 거? 그래, 그건 내가 참고 넘어갔어. 그런데 임신은 아니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나와 아이들을 생각했더라면 생각 없이 휘두르면서 다니지는 않았겠지. 당신은 가족보다 쾌락을 우선시한 거라고. 이미 당신 아버님한테 전화했어. 집안의 제일 큰 어른이신데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당신 짐은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전부 다 밖으로 빼놨거든?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릴 때 쓰던지 아니면 버리던지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나는 이제 끝이고 우리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도록 하자. 그럼 내 아들 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정말 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야? 이혼을 한다 해도 그건 절대로 안 되지.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미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지 꽤 됐어요. 그러니 어머님 아들 간수를 잘 하셨어야죠. 본인이 선택해서 내린 결정인데 어쩌겠어요? 받아들이셔야죠. 이제 그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모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명의가 바뀐 집을 저에게 줄 수 없다며 난리를 치셨고 잠시 뒤 시부가 집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남편을 인정사정 없이 처벌을 내리셨네요. 남편은 죄송하다며 시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시부는 이성을 잃으신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부는 저에게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시킨 본인 잘못이라고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네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회피하고 있자 시부는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정신적으로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에 남편과 10년을 함께한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를 해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최근에 갑자기 쓰러져서 입원을 했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러 와줄 수 있냐며
남편이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쓰레기 같은 그 인간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이렇게 빨리 벌을 받게 될지 몰랐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제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1살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진짜 아닌 듯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판단하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사건의 시작은 저희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더 이상 제 딸을 돌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돌봐주고 교육도 시켜줄 수 있는 학원을 하나 알아보게 되었고 딸도 새로운 환경에 생각보다 잘 적응해 주었어요. 고맙기도 하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저희 가정 형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맞벌이를 해야만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더 열심히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돌발 상황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 딸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유나가 갑자기 말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정하고 천천히 설명 좀 해봐. 오늘 갑자기 그랬어?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퇴근하고 유나를 데리러 갔는데 학원 선생님이 오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길래 미리 전화를 주려고 했었는데 워낙 정신없이 애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라 전화 준다는 걸 깜빡했다는 거야. 그런데 유나가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도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신도 그렇고 나도 이런 모습은 처음이라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하는 건가? 일단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르니 오늘까지만 기다려보자. 내가 지금 하는 일만 끝내놓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게.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돌발 상황이 생기면 시간을 쉽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유나를 살펴봤고 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당황한 듯 몇 번이나 재차 질문을 던졌지만 유나의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결국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수 없던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남편이 다음날 병원을 데리고 가보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괜히 저 때문에 딸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이 유나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는데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택적 한묵증인 것 같다고 특정한 상황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말을 하지 않는 거라는 진단 결과를 알려주셨네요. 최소한 한 달 이상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각하면 그 이상도 생각해야 한다며 절망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부 다 제 잘못 같았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제 딸 옆에 있어주기로 결심을 했었죠. 일을 그만두겠다고? 의사가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 내리는 거 아니야? 당신은 유나가 저렇게 됐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일과 돈이 우선이야?
아니면 유나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우선이야.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 한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번 주 안으로 회사의 사정을 말한 뒤 잠시 일을 쉴 테지만 만약 기간이 오래 걸리면 퇴사까지 생각할 거야. 나 혼자 때문에 회사 직원들한테까지 피해줄 수 없어. 당신은 당연히 이해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지출할 곳이 많아 걱정되겠지만 그건 당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거잖아. 시간이야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유나를 보고도 모른 척 한다는 건 부모로서 해선 안 될 행동이잖아. 당신도 하루빨리 유나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분명 다른 방법도 있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남편은 제가 잠시 일을 쉬겠다는 걸 받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버는 금액은 버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다음 날에도 무조건 제가 밖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며 다른 방법을 제시했고 저도 알아본 결과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도 아닌 남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생활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며 좀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죠. 학교 생활도 문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제 딸이 하루빨리 회복이 되는 걸 우선순위로 생각해 치료 보모를 신청하게 되었네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를 돌봐주며 공부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저보다 전문적인 분이시라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보모를 집으로 들이게 되었고 하루 월차를 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가며 잘 부탁드린다고 얘기한 뒤 다음 날부터 유나의 담당 보모가 되셨습니다. 나이대도 저희 엄마와 비슷하셔서 유나가 하루빨리 마음을 열어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잘 지내는 것 같았고 그게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는 거지? 내가 몸만 괜찮았어도 유나 옆에 있어줬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새로 들인 보모는 괜찮은 사람 같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유나도 전과 크게 다른 점을 보여준 건 없어서 서로 잘 적응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일 것 같은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자주 도움을 요청해 주셔서 한결 편한 것 같아요. 엄마는 몸부터 신경 쓰세요. 저희 집이랑 거리도 먼데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많이 신경 써드리지 못해 죄송하죠. 이번 주 주말에 같이 외식하러 갈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그렇게 엄마와 전화 통화를 끝내고 화장을 지우고 있는데 화장대에 제가 매일 순서대로 정리해둔 화장품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 딸은 안방에 들어올 일도 없고 출근할 때 방문도 잠가 놓는 상태라 뭔가 이상했었죠. 그래서 보모에게 전화를 걸어 안방에 들어온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니 그런 적 없었다며 난감해 하시길래 죄송하다며 방에 있는 딸에게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그날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점이 한두 개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저도 모르게 보모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보모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오랜 시간 머물다 가기 때문에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전부 다 알 수 없어서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남편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었지만 저와 달리 남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크게 변화된 것도 없는데 이런 걸 걱정하면 사람을 어떻게 쓰자는 거야?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갑자기 필요하게 될 물건을 찾다가 여기저기 살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집에 가져갈 물건이 어디 있어? 돈 될 만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요즘 당신 건망증 있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상담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말이야?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돼서 그런 건데 병원에서 상담 받으라고 말하는 당신은 정상이라는 거야? 뭘 싸우려 들어? 내가 봤을 때 전혀 문제없이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거지. 이번 달까지 유나 좋아지지 않으면 무조건 일 그만두고 내가 직접 옆에 있어 줄 거니 그런 줄 알아. 가족이 아니라서 불편한 점이 얼마나 많은데. 유나가 말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지. 말도 못하니까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방문이 가끔 열려 있는데 부모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말밖에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출근할 때 안방문을 잠가 놓거든? 유나가 문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야. 내가 어제도 잠깐 집에 들른 적이 있었어. 서류 하나 놓고 간 게 있어서 안방문 열고 들어갔었는데 잠그지 않았나 보네. 이거 봐봐. 남을 의심하기 전에 일단 나한테라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물어보니까 퇴근 시간 외에 다른 집에서도 애를 봐주시는 것 같더구만. 그래서 이런저런 소지품이나 다른 집에 있다가 묻어올 수도 있는 거야. 마음을 편하게 좀 가지면 좋겠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 보니 남편도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부모만 의심하고 있었죠. 그렇게 되니 부모한테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한 끼라도 대접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부모를 모시고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유나가 어디가 계속 불편한지 제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보여 왜 그러는지 물어봤지만 말은 하지 않고 칭얼거리길래 분위기 좋게 식사를 하다가 난감해하고 있는데 부모는 유나가 졸려서 그런 거라며 시간도 늦었으니 그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사소한 거 하나에도 신경을 써주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희의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도 제 딸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었네요. 엄마와도 비슷한 연배시라 고민거리들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는 상당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은 금방 지나가게 되었지만 제 딸의 한묵증은 좋아지지 않고 그대로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모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집에도 유나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아이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입을 열긴 했는데 한묵증이라는 게 일부러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시간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듣다 보니 보통은 1년 안에 입을 열었던 경우를 많이 봤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나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다른 큰 문제는 없어 보이잖아요. 부모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면 오히려 자식이 그걸 보고 더 많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부모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제 딸을 더 신경 써 주시겠다며 하루빨리 좋아지길 진심으로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다는 경험담을 듣게 되면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유나가 하루빨리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모가 퇴근을 하고 집을 정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긴 머리카락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퇴근하고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청소기 돌려주시고 제가 오면 퇴근하시는데 그날은 좀 일찍 퇴근하신 터라 청소기를 돌려주시지 못하셨어요. 다른 집에도 가셔야 하니 그러려니 했는데 청소기를 돌리던 도중 제가 아끼던 립스틱이 거실 테이블 밑에서 나오게 되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한 순간 안방 샤워실에 습기가 가득했어요. 뭔가 싶어 안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드레스룸에 정리해놓은 옷들도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었고 꼭 누가 입어본 것처럼 옷걸이에 걸쳐져 있길래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동안 물건 몇 개 돌아다니거나 정리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던 거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어요. 꼭 제가 보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걸 엎어놔서 결국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때마침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알아? 내가 아끼는 립스틱이 거실 테이블 밑에서 발견이 됐다고.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에 내가 아끼던 옷들이 전부 헝클어져 있던데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나 이제 퇴근했어. 들어오자마자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거야? 당신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이 옷 저 옷 입어보다가 나갔겠지.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진 거야? 제발 그만 좀 하면 안 될까? 나 배고프니까 빨리 밥부터 좀 차려줘. 오늘 일이 얼마나 바빴는데.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은 왜 들어주려 하지 않아? 내 성격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드레스룸이나 화장품 같은 것들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설마 부모가 내 옷들 입어보시는 거 아니야? 화장품도 발라보고? 유나 돌봐주시다가 심심하면 안방에 들어와서 다 뒤지는 거면 정말 소름 돋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당신 옷이 부모한테 맞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걸쳐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왜 만드시겠어? 안 되겠다. 당신 나랑 정말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왔을 때 유나보다 당신이 더 걱정이야. 한동안 조용하더니 또 시작이네. 남편은 제 말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고 배가 고픈지 저녁밥이나 빨리 달라며 재촉하길래 알아서 차려 먹으라며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네요. 저를 무시하고 걱정해 주지도 않는 남편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밥도 차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몰라 딸에게 물어봤지만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 뿐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몸으로 표현해주고 있었네요. 다음날 아침에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조금 늦게 출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만나 진지하게 여쭤보게 되었네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분명히 방문도 잠그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출근하는데 퇴근하고 들어오면 제가 아끼는 물건들이 밖으로 나와 있거나 드레스룸의 옷들도 헝클어져 있던데 혹시 부모께서 안방에 들어가신 건가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부모 말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요. 제가 출근하면 안방 들어오시나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랬어요. 화장품이나 드레스룸에 걸려있던 옷들이 제 스타일이라 잠깐 몸에 대보고 젊었을 때 생각 좀 하느라 해선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네요. 저도 과거에는 저런 옷들 많이 입었었거든요. 유나가 잠깐 낮잠 잘 때 혼자 심심해서 안방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워낙 젊게 사시니까 기운 좀 받아보려고 들어갔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충격적인 말이 부모 입에서 나오게 되었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부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그때 갑자기 가방을 뒤적거리시더니 경악할 만한 물건 하나를 꺼내서 제 앞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긴 생머리의 가발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에 가발도 착용하고 제 드레스룸 안에 있는 원피스 옷들을 자기 몸에 대보면서 유나가 낮잠 잘 때 개인 시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으셨네요. 가발을 보여주시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머리카락들의 오해도 풀리게 되었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모습이 가발 때문에 안쓰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하는 마음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달라며 그렇게 늦은 출근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이 제 물건을 만지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성격이라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부모와의 인연은 마무리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기분이 별로인 상태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겪게 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라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 제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전부 다 설명을 하게 되었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불쌍하지 않아? 젊었을 때 누리지 못하고 세월 보내셔서 미련이 남아 옷 좀 걸치신 거 가지고 그걸로 부모를 내치려 생각 중인 당신이 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하겠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 있겠어? 당신이 그랬잖아. 엄마처럼 편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분도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너무 단면만 보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도 살펴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함께한 시간이 벌써 2달이 넘어가는데 다른 문제 있었어? 가족처럼 편했었잖아. 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족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라고. 그리고 우리 딸 누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시잖아. 남편의 말에 여러 방향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결국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퇴근 후 부모와 인사를 나눈 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유나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당황한 나머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나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유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건 다름 아닌
방안을 녹화하고 있던 영상 캠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확인을 했는데 그날 하루 녹화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제품은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었어요. 이 물건이 왜 유나 방에 설치되어 있는지 서둘러 확인하기 위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와 연결해 파일 안에 있던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 영상을 보고 있던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예, 유나야.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곧 있으면 너희 새엄마 들어올 시간이니까 심기 건들면 안 되는 거 알지? 엄마, 저 왔어요. 오늘도 별일 없죠? 빨리 와서 아침 먹으려 했는데 서진이가 하도 칭얼거리는 바람에 수유 좀 하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배고프지? 아침상 차려놨으니까 서진이는 엄마 옆에 놔두고 어서 아침 먹거라. 김서방은 언제 온대? 일 하나 처리하고 온다던데요? 그런데 쟤는 방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잘 지켜보고 있죠? 제가 입을 열기 전에 지금 이 복잡한 상황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이는 왜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번 달 안에는 정리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확실한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진전이 없어. 잠깐만 저 방에 좀 들어갔다 올게요. 예,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대충 알지? 그런데 한마디라도 너희 엄마한테 말하는 순간 내가 뭐라고 그랬지? 너희 아빠 2번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했었지? 너희 아빠 잃고 싶지 않으면 지금처럼 입 꾹 닫고 있어라. 알겠지? 장모님, 저 왔어요. 자기는 왜 또 방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나왔어. 그만 나와. 아유, 우리 아들 서진이 아빠 보고 싶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그냥 혹시라도 입 열까봐 걱정돼서 한마디 하고 왔어. 그런데 당신 왜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하루빨리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서진이는 점점 크고 있는데 나보고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래, 그건 김서방이 잘못했네. 더 이상 우리 딸 애타게 만들지 말고 후딱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 안에는 되는 거지? 그렇잖아도 제가 그 사람 성질 좀 긁고 있어요. 그래서 트집 하나 잡아서 이혼하려고요. 자기야, 거긴 들어가지 말라니까. 내 집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뭐 문제라도 있어? 여기 있는 옷들 딱 내 스타일인데 내가 전부 다 가져가도 되는 거지? 채영아, 너 때문에 내가 가발까지 사가지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했는데 또 들어가겠다고? 둘이 합치기 전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여자가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한번 시작된 의심은 계속되니까 김서방이랑 서둘러서 합치고 싶으면 행동 조심하는 게 좋아. 걸리기라도 하면 우리가 되려 당하는 거라고. 그런데 김서방, 오늘따라 유나가 말을 안 듣네. 밥을 먹지도 않더라고. 9살이나 돼가지고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건지. 그 여자 닮아서 성격도 장난 아닌 것 같네. 자네가 좀 들어가봐. 자주 들어가면 안 돼요. 마음 약해지잖아요. 정리하려면 우선적으로 유나랑 감정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자주 들어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상황들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었어요. 제 딸 유나가 남편과 저 사람들 때문에 한묵중이 왔다는 거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달려가 유나를 안아주며
진정되지 않던 감정이 터지게 되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밝혀지면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의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지금 제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유나를 데리고 친정의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저희 엄마가 유나를 보고 싶어 해서 친정에 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들어갈 거라는 문자 한 통을 남긴 뒤 그렇게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전부 다 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들을 보여주었죠. 부모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남편의 행동에 경악을 하셨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복수를 하고 싶다는 말에 부모님께서 분노를 억누르시며 참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부모님께 찾아가 남편의 행동을 전부 다 알렸고 다음날 양가 집안 함께 모여 저희 집에 들어가 현장을 확인해 보려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리 제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보모에게 유나를 맡긴 뒤 출근하는 척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영상에서 봤던 여자가 저희 집으로 들어갔고 뒤이어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멀리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전부 목격하게 된 양가 집안은 더 이상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고 현장을 검거한 순간 남편과 그 사람들은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품에는 그 여자의 아들이 안겨져 있었고 제 딸은 어김없이 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거짓으로 부모 역할을 했던 노인은 자기 집인 것 마냥 자연스럽게 아침을 차려 먹고 있었네요. 유나 주려고 사놨던 소고기를 그 사람들이 전부 구워 먹고 있길래 접시에 담겨있던 소고기를 그 여자의 면상에 올려치면서 집안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이미 모든 상황이 밝혀진 마당에 용서는 없었어요. 오로지 정직하게 살아오셨던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어리석은 행동이 집안 망신 다 시켰다며 그 자리에서 매타작을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어요. 저도 머리가 하도 복잡해서 정리를 할 수 없어 그동안 괴로웠다고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유나한테도 미안해서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저도 중간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보, 나랑 이제 그만 끝내자. 나는 당신보다 채영이를 더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딸보다 아들이 더 마음에 끌리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들었죠? 그쪽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요. 이 사람이랑 저는 행복하게 살 테니까 그만 이혼해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유나는 어쩔 거야? 당신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한목증까지 걸렸는데 죄책감도 들지 않는 거야?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그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양가 집안 그 사람들의 머리채를 잡고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이 되면서 이혼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소송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보모라고 연기를 했던 그 노인은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어요. 상간녀에게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절도죄까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 절차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고 남남이 되었죠. 남편은 제 딸의 양육비와 병원 치료비까지 전액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제 딸 유나는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기에는 저희가 잃은 게 너무 많네요. 분명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이 드네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사람들을 그냥 잊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복수를 꿈꾸고 일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제 딸 유나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현명한 해결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